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강아야 엄마 왔다. 도리도리도리도리. 안녕하세요. 강엄마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아니 나는 애가 돌 지나고 막 이랬고 애가 좀 철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똑같네. 야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새롭다. 그죠? 네. 네. 우리가 방송을 중단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네. 네. 그동안에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저도 멀리 정말 재난 영화 같았죠. 저도 멀리 유학을 갔다 왔고 네. 이번에 유학 갔다 오므로써 학위를 3개나 받았어요. 학교를. 축하드립니다. 예, 그죠. 별 3개. 진님은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4월 11일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아, 현 상황에서는 그때 또 뭐 논문 무슨 평가가 있나 보다. 그치? 아니야? 졸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면 그때 이후로 연락 주세요. 아니 나한테도 그때 이후에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내가 이제 보니까 못 가겠다. 아까 그때 가려고 했는데 아까 듣고 나니까 못 가겠어. 최종 여기도 나랑 비슷하게 학위 받을 게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나는 별인데 여기는 무슨 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하기. 진짜 하기. 참 잘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근황을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빨리 하라고 라디오 반민특위. 아 라디오 반민특위. 저희가 이제 거의 요즘에 뭐 암살이라든가 지금 뭐 귀향이라든가 뭐 동주라든가 그 일제 시대를 어떤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런 문화적인 코드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태초에 라디오 반민특위가 있었고 뭐 현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작년에 이제 네. 12월 28일 날 대박 완전 역사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 하여튼 흘려보냈습니다. 네, 흘려보냈어요. 뭐 하수구에다 흘려보내듯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 지금 귀향 영화 이런 게 뭐 정치가 수준 미달의 정치가 문화생활을 완전 하이로 정치는 바닥을 치다 못해 막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문화생활은 날로 그냥 네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역사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라디오 반민특위 언제 또 하나요? 다시 시작하시죠. 특히 제가 이제 이번에 54개 검찰한테 기소됐다가 54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엄청 많은 일을 했나 봐요. 어떻게 54개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54개 종합 선물 세트인가요, 범죄? 네, 그러니까요. 거의 뭐 조폭, 두목 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렇죠. 뭐 혐의 같은데. 아니 그보다 더 많죠. 뭐 거기는 뭐 살인 꽝 이건데 정말 많은 54개 혐의에 대해서 53개 부분의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1심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죄 판결도 받았는데 라디오 반민특위 또 새로 다시 하죠. 막 이러면서 막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모였습니다. 일단 모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시절이 계속 이렇게 우리 국민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처럼 방송의 수준도 또 업그레이드를 바라고 있어요. 특히나 기존에 이제 TV라든지 그러니까 종편 방송, 네. 그리고 뭐 공영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종편에 물들었잖아요. 예, 거의 다 물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팟캐스트 볼 게 없어요, 볼 게. 의 내용에서도 또 이제 질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진과 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로서는 사실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지난 3년 동안의 방송에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3년이나 했나요? 네, 2012년 1월부터 했으니까 2012년, 13년, 14년 3년 동안 했었는데 인생의 10분의 1을 내가 라디오 반민특위와 함께 했구나. 아직도 참 어려요. 그죠? 그래서 그때 했던 그 라디오 반민특위를 돌아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고 짜고 막 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근데 지금도 여전히 라디오 반민특위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요즘 이슈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용이 다 듬뿍듬뿍 엄청 네, 영양가 있게 그 식민지 시대와 관련됐던 것들 그리고 우리 정대협 정대협에서 일하시는 분 또 모셔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핫 이슈로 요즘 막 되고 있어 갖고요. 네,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좋은 현상일까? 근데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라디오 반민특위를 하게 된 이유는 왜 한국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일까에 대한 기초가 뭘까?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사실 이제 반민특위라는 이름도 있었듯이 사실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좀 올곧은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방송이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에 하게 될 이제 뭐 시즌 2라고 불리우는 이 라디오 반민특위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땐 사실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건 사실 기초는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건데 그것만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운 그들은 누구일까라는 부분을 앞서가야죠. 이제는 정확히 보자. 그 친일의 자양분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에 집을 지은 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이들이 누굴까라는 부분에 이제는 정조준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다 정조준. 네. 그렇죠. 그래서 저격수들을 우리가 키웠잖아요 그동안에. 저격수들을 키웠습니다. 누구지? 잘 키워. 우리 강아 얘기하는 거야? 잘 키운 저격수들한테 마이크를 좀 시즌 2에서는 넘겨줄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희는 좀 더 넓은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들에게 큰 짐을 떠넘기고 어쨌든 뭐 사실 뭐 했던 사람 또 하고 이런 건 좀 지겹잖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역사와 전통은 이어져야죠. 라반특위라는 이름은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진으로 시작하는 이름도 따라간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알만한 사람들은 또 알 수도 있는 예견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전통은 잘 그렇게 생각해요. 라디오 좋겠네요. 반민특위가 잘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되게 어떤 내용적 핵심을 굉장히 잘 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랍다. 흔들리지 않는 방송이다. 정세 판단을 너무 정확히 한다. 예지자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극찬을 많이 했어? 네,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좀 그런 방송이었는데. 아, 그래? 예. 근데 좀 인기를 많이 대놓고 막 댓글 이런 데다 하지 왜 너한테만 쪽지로 보낸 것 같은데? 술자리에서 들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좀 성공 요인은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분 때문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너 그것도 때문 술자리에서 너한테 하는 얘기지. 그냥 분한테. 네,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네. 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네, 그래서 너가 정말 너무 감칠맛 나게 잘했다. 분이 아니었으면 라디오 반민특위는 없었다. 너무 정말 인기 캐릭터였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시즌2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망하지 않을까. 아니 이거 지금 시즌2 예고 방송이거든요. 지금 광고 방송이에요. 아니 근데 또 명확하게 폭망할 거다. 폭망. 아니 근데 저는 다운로드 한 10분의 1 봅니다. 지금 시즌 1에 시즌 2가 시작을 우리 시즌 1에 10분의 1만 쳐도 그건 대성공이고 그거는 정말 앞선 위에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그 사람들 지금 새로 앞서서 나가니. 그러니까 맨바닥에 막 헤딩해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적이죠. 일단 여러분 10분의 1 주십시오. 10분의 1 봅니다. 얼마 보세요? 뭐 10% 봅니다.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몇 믿어야죠.
말 못하겠어요. 한 사람은 언니를 대신할 사람. 네, 저를 대신할 사람인데 사실 제가 정말 공들여서 키웠습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정말 공들여서 키웠고 어린아이 키우듯이. 근데 그럼요. 정말 많은 사랑과 정성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나서가 아니라 철들고 난 이후에 지금 올해 이제 얼마 전부터 비로소 가장 지금 아주 순결무구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늘 범죄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랜 수배와 감옥 생활과 이런 속에 고통을 받고 살았고 지저분한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매우 순결한 상태. 네, 윤기진이네요. 그래요. 이거 좀 약간 그렇다. 왜 약간 구태 정치인들이 있잖아. 자기 지역구에서 되게 꼰대 같아요. 지금. 그렇지. 막 가족한테 넘겨주고 막 이러는 거. 자기 지역구에서 약간 이렇게 비리로 물러나고서 재보궐선거에서 마누라 내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들 나가고. 아들 나가고. 이거 진짜 안 형님 좋은데, 나가고. 그치? 괜찮아요. 대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 준다고 해서 나는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지금 시한폭탄을 윤기진한테 넘기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얘기하는 건 사실 쉬워요. 그잖아. 과거를 얘기하는 건 쉬운데 우리가 언제 과거만 얘기했어. 다 똑같이 했지 뭐 솔직히. 그지. 현재를 얘기하려고 과거를 좀 빌어서 얘기를 했지. 결국은 현재. 근데 이후에 라디오 반민특위는 약간 좀 더 노골적으로 약간 현재와 미래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좀 그분들 또 신기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죠. 좀 더 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위험한 거를 좀 주는데 지금 어쨌든 신분 상태가 굉장히 순결한 상태고 나는 1심에서 무죄를 상당히 받았으나 그 무죄 받은 거에 열폭한 우리 검사들이 바로 항소를 했거든. 그래서 바로 2심 또 재판으로 가거든. 그래서 약간 불완전한 좀 그 순결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말하자 하면 순결하지 계속 하고 싶었는데 순결하지 못한 상황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남편에게 넘겼겠다 이 소린 건가요? 어디서 회초리 같은 거 갖고 오셨어? 깜짝 놀랐다. 나 완전 부러웠잖아. 아니 회초리로 나를 막 찌르는 줄 알았어 지금. 대답하세요. 그래서 약간 위험 부담이 있고 해서 그 위험천만한 일을 잘 할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이. 대답하세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사실에 기초한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뭐 뻥깐 그렇죠. 그렇진 않지만 되게 위험하다고 막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위험한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아니 괜히 겁주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 약간 주눅 들어야 돼. 좀 주눅 들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를 좀 선배로 모시면서 선배님 가르쳐 주십시오. 캠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후배들이랑? 자, 근데 이후에 이 라디오 반민특위 우리가 공들여 키운 이 저격수들이 정말 이 사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대로 관역을 딱 꿰뚫고 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 사회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 2를 저희가 1년 이상 방송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라디오 반민특위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 막 이런 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요. 이래서 이 방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한 때 지금의 이 이야기들 아까 이제 말했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이 누구였는가 그와 더불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정조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제 시즌2의 역할이라면 그런 데 있어서 지금의 한반도의 모습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다. 뭐야 빼놓을 수 없다? 네, 하여튼간 전 방송이 오랜만이라서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3월 7일이죠 오늘이. 네,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아시다시피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는 통과가 됐잖아요. 독자적인 제재안을 만들어서 오늘
평가를 시키고 그 실행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날인 거죠. 그래서 전쟁 연습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제재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것이 우리 미래에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지금 좀 잠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 멈출 수 없는 기차를 탄 기분이라고 할까요? 박근혜 정부가. 네네. 정말 근데 막 이렇게 엄청... 안타까웠던 적은 처음이에요. 막 믿고 막 그런 적은 있지만 쟤 어쩌려고 저러지? 막 이런 뭔가 근데 측은하고. 문제는 그 기차에 우리가 타고 있다는 거야. 함께. 열받아. 그리고 그 기차가 지금 막 그 있잖아요. 연료통이 새는 가운데 막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이제 키리졸브가 시작이 됐는데 이 키리졸브가 늘 해마다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계절마다 막 있는데 이번 군사훈련 난 너무 독특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미군 측에서도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는 연례적인 거고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믿지 않지.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이 어딨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합리화시켜 왔는데 이번엔 대놓고 선제 공격을 위한 군사훈련이라고 대놓고 얘기했거든. 그리고 쪽집게식 뭐 타격.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그걸 훈련한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에 이 한미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말한 대로 그 성격 전쟁 연습이 사실 방어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침략과 공격을 위한 거지. 하지만 기본 계획이 한국에 이제 작전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이 5027이었잖아요. 5027은 기본 이제 말한다면 그들의 말한 대로라면 북이 38선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을 넘으면 휴전선 이전 자기 원래 상태로 격퇴시키게 하는 게 이제 작전 계획이고 물론 여기에는 핵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최종 단계에서 격퇴를 시키고 난 다음에 북한을 전역을 점령하는 이 계획이었던 것. 그러니까 일단은 격퇴를 부분이었던 건데 지금의 작게는 5015를 물론 이제 작년에 일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키 리졸브는 처음이었던 거죠. 이건 뭐냐면 선제 공격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 WMD가 있는 곳을 먼저 타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지도부를 참수를 하고 거기에 점령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거기에 올해 작게에 있어서는 정말 이 한미 연합 훈련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다가 강습 상륙함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미군에. 이 말은 들어가겠다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써 최종 단계 예전에 5027이 최종 단계에 저거 뺐어. 5027이 마지막 5단계에서의 북한 점령을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하겠다라는 소린 거죠. 여기에 이제 키 리졸브의 훈련이 한 10며칠 정도로 끝나면 그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4월 30일까지 이 해병대 훈련, 쌍용 훈련 이거 여기다가 이제 독수리 훈련까지 야외 기동 훈련까지 지금 4월 3, 4월 엄청난 지금 전쟁 훈련이 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잖아요. 저 오늘 제가 이제 강원도 쪽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원도에서 그 태능으로 약간 빠지는 내촌에서 이제 막 구리 그 남양주 가는 그쪽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길은 잘 몰라서. 근데 거기서 진짜 무슨 폭탄이 터진 것처럼 하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옛날엔 그런 게 안 무서웠는데 애가 생기니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무서워서 우리 차가 거기에 부딪히면 어떡하나 이렇게 바로 도로를 통제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그렇게 큰 사고를 눈으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진짜 무슨 막 119가 오고 막 무슨 건물 하나가 불타는 것처럼 막 하얀 연기 올라왔는데 US 아미라고 써 있고 그 US 아미 차량들이 한 10대 있고 이제 군인들이 밖에 나와서 있는데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미군 차량이 뭐 저기 됐네 사고가 난 거. 네, 무슨 코소보라든지 예전에 이제 영상 속에서 있었던 왜 미군 장갑차나 이런 거 있고 미군들 밖에 막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무전기 들고 이런 거 하면서 막 알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막 개들 풀어 있고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차량들이 오늘 사실 키 리졸브에 동원된 차량들일 텐데. 맞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키 리졸브 훈련이 무슨 해상에서만 전개되는 이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 왜냐면 이 훈련을 보고 있는 대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의주시하고 그럼 그들 말한 대로 휴전선 부근에서도 비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그냥 너네는 해상에서 하니까 우리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훈련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 일면을 지금 우리 부님이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제가 페북에 올렸는데 그 막 보안 막 이런 테러 방지법 때문에 저 잡혀가는 거 아닐까요? 군사 훈련 찍어서 올렸다고? 군사 훈련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불타는 사건을 저는 찍고 나서 알았어요. US 암인 것도. 그렇죠 뭐. 강아야 엄마 간다. 집에 간다. 그 한반도 남쪽에서는 지금 키 리졸브가 공희 공격, 선제 공격과 그리고 뭐 참수작전, 쪽집게식 타격 이런 것들을 공희 공공연히 밝히면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한 거고 이제 북에서 또 이제 선제 공격은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총공세 진입이라고 오늘 딱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어디서 잠깐 보기에는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반도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를 치닫는 거를 자기네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거를 봤죠.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이 한반도 훈련에 전개하기 위해서 이 남중국해를 지나오던 미국의 항공모함 스테니스 항공모함이 오다 말고서는 중국의 포위됐죠. 중국의 이 함선에 포위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 쪽에서는 지금 정세를 오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한반도가 3, 4월 이 전쟁훈련 기간에 어떤 시기든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계속 뭐 북에도 자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주요하게는 미국의 자제를 굉장히 계속 당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굉장히 왜곡이 심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국에 대한 보도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어떤 이제 뭐 대변인들이 나와서 한 이제 100마디 정도 말을 하는데 그 와중에 북도 자제를 하고라는 말이 한번 들어갔으면 북자제, 북자제만 있어. 네, 이렇게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북을 향해 이야기야 이런 거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상식적으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가장 적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와는 또 정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과 미국에게 갖는 그런 감정은 우리가 거의 일본에게 갖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굉장히 엄청 정말 막 뭐 귀신들, 괴물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반도의 이 안보 구조가 사실상 평화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터지면 이 국가들이 좋으나 싫으나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줄이. 정말 싫은데도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뭐 전쟁은 그래 한반도 땅 안에서 벌어질 수 있지만 확전은 주변 국가들로 다 번지기 때문이죠. 너무 가깝게 있어. 예. 더구나 지금의 키 리졸브 연습하기 이전에 미일이 군사작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자위대가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2016년 상황은 지금 현 상황은. 그만큼 중국으로서는 지금 위험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네. 더구나 이게 이런 작게 501호에 참수에 쪽집게 뭐 선제 타격에 이런 것까지 다 등장하고 거기다 그럼 나도 맞대응하게 그거 그냥 알았어 이렇게 박수치고 있을 북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같이 대응해 주겠다라는 선제 타격은 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타격 목표랑 2차 타격 목표를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1차 타격 목표 어디예요? 청와대 어디냐? 2차는 뭐 일본 미국과 관련된 뭐 모든 미군 기지와 미 본토. 그렇기 때문에 공릉동은 없죠. 공릉동 공릉동 하람대 때문에 그런가? 경기도랑 가까워.
육사 있는데 우리 동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 전쟁 반대 빨리 1인 시위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미군 기지 옆에 있건 없건 간에 지금은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안 돼. 저는 박근혜 정부의 출路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이거 하나라는 거죠. 어찌 됐든 북한과 싸워보자. 그래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보자. 북이 결국 전쟁을 안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고무 찬양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왜냐면 이제 사실 과거에서 봐도 북이 이제 뭐 이런 상황들에서 정말 하겠다고 좀 그냥 참고 넘어가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이랬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평화를 원한다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합시다. 한미는.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만 꼭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다 불구덩이에 지금 다 끼어들어야만 하는 이 상황에 그렇다면 대화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건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평화협정 얘기가 솔솔 퐁퐁퐁퐁 나오고 있잖아요. 뭐 워싱턴 포스트 막 이런 데도 사실은 이런 상태로는 뭐 풀 수 없다. 오히려 악화되고 핵 무장만 더 강화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오히려 이제 한국의 주요 일간지와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 막 이런 데는 전혀 미래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오늘 어떻게 장사를 해먹을까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조급해 지금. 지금 테러 방지법 하고 이런 그렇죠. 것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통과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국정원이 수일 내에 사이버 테러가 지금 예견된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전쟁이야? 국정원에서 대대적으로 무당들을 영입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는 발사한 후에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모르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이버 테러를 어떻게 아냐 말이야.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 있다고. 그치. 그런 거랑 똑같네요. 네, 신기하게 대단했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에 있어서 정말 평화를 실현할 방법은 대화의 길밖에 없는데 도무지 준비가 안 된 한미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죽겠다 이런 소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 정말 평화를 원해서 북미가 마주 앉아가지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야기하자면 참 좋겠지만 저는 사실 국제 정치에서 힘의 논리가 있는 상황에서라면 미국도 안 되면 평화협정 논의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져서 나오면 필패니까 어쨌든 이 싸움에서 자기도 승리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중국 이거에서 지면 나중에 이제 중국한테 끝까지 밀려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얘네도 무작위로 달리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더더욱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엔 대선이 있고 한국엔 총선이 있으면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근데 오늘 분이가 본 그 교통사고 장면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뭔가 자기들 뭔가 국가적 체면도 세워야 되고 강대국으로서 대국으로서의 이 체면도 세워야 되는데 뭐 어쨌든 평화협정은 윈윈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그냥 평화협정 자리에 나가면 사실 미국으로서는 진 거거든. 미국이 뭐 어떤 무슨 코딱지만한 나라하고선 평화협정 맺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한국전쟁 결과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 결과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였단 말이지. 근데 이 70년을 이어온 사실 전쟁에서 또 한번 그런 마무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이제 미국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이 미국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는 중국의 표현을 빌자면 바두갈이었죠. 바둑판의 바두갈. 이 바두갈 장기판의 졸. 이 정부를 많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를 계속 푸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장기말이
다른 누구를 대신할 수 없는 위치거든. 지금 미국으로서 보면. 조리긴 하나. 누군가를 대신할 수 없는 위치야. 그렇죠. 그래서 달리는데 오늘 분위기가 본 교통사고 같은 형국인 거예요. 쭉 막 나열해서 가는데 졸음운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마약한 거 아니야 혹시? 하늘 끝까지. 모르겠어요. 그치. 그들이 느낄 긴장감도 크니까 마약 같은 거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뭐 추측이고. 그렇죠. 좋다. 모르는 거지. 막 나가요. 그냥. 어쨌든 뭐 줄줄 해서 달리다가 연기 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반도 정세를 오늘 분위기가 목격한 그 교통사고의 이 장면이 어떻게 내가 그걸 딱 목격했을까. 신기나 봐. 그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들의 이 직업병도 정말 큰 문제지만.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관리를 지금 되게 잘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건 한미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우리 궁금한 그런 것들. 이 본질이 뭔가 이런 해법이 이제 시즌 2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너무 또 막 저기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정말 너무 문제다라는 게 사실 통일 외교 통상이 사실 그냥 정부 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거지. 일제 식민지 시절을 제대로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도 미국과 일본의 어떤 졸로 바둑알로 살면서 이 국민들이랑 이 온갖 시련을 겪고 있고 이렇게 불안한 거야. 교통사고만 봐도 전쟁 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방송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걸 이제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런 끊기가 너무 힘들어. 전쟁 위협은 왜 한국사에서 항시적으로 등장하는가? 독재 정권은 왜 끊임없이 국민을 탄압해야만 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그것을 배후 조정하고 내지는 앞장서서 실현했던 이들을 본질을 우리 이제 다음부터 정말 정말 민낯의 얼굴들 낱낱이 볼 수 있는 네. 이제 시기가 도래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네, 시즌 2에서는 뭐 좀 망하긴 하겠지만 더욱더 알찬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너무 오랜만에 방송이라서 제 발언도 매끄럽지 않고 준비된 만큼이나 잘 이렇게 풀질 못했는데 전에도 늘 매끄럽지 아니야. 않았어. 왜 이래. 이제 막 입이 풀렸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부합시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부족한 게 많았지만 네. 다음을 기대하면서 이제 와서 방송 욕심내는 거야?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더니 뭐 우린 해고야. 자체 해고지. 다음 분들이 밀린 임금을 정산하라. 네, 다음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이 안내를 해드렸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네 건투를 빕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냥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분들의 내공이 정말 얼마나 뛰어나신지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클래시 오브 클랜, 새누리 벽파 클랜. 네, 8월 이상 분들. 이거 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디오 밤미팅 계속 사랑해 주세요.